네, 이번 달부터 부동산 세금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랐는데요. 정부는 세 부담을 늘려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했지만 이 같은 규제와 각종 과세에도 집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 실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부터 양도소득세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네.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일단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주택 시장이 6월 이전의 시장과 6월 이후의 시장으로 좀 양분되기를 아마 바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장의 분위기는 6월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크게 지금 다르지 않게 나타날 것 같고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라는 것은 소유와 주택에 차익이 생기면 그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일단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미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4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올랐고요. 예.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네. 일단은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기존 세율이 플러스 10%포인트였던 것이 현행이었는데 거기에 10%포인트씩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네. 2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3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기존의 2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높은 30%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뭐 상황에 따라 좀 복잡한 내용인데 그 해당 사항에 맞게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 올리는 거요. 이게 사실 6개월 유예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먼저 좀 시그널을 주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세 부담을 느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서 집값이 좀 안정화되길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실제 시장은 정부의 예상과 또 기대에 따라 움직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시장은 움직였고요. 반대로 움직였다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6개월 유예 기간 동안에도 집값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도세라든가 이런 양도세 중과에 대한 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 강남과 같이 우리 부산 지역도 지금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정부가 의도했던 양도세라든가 이런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지금 6월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예.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이 그만큼 또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것에 대한 그것을 양도세로 내기보다는 일단은 증여를 통해서 조금은 절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기대되는 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소위 대를 이어서 조금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 소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여세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세보다는 오히려 세율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증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물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 예. 그만큼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출구 전략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대로 시장을 움직이고 싶었다면 증여세도 함께 이렇게 좀 올리는 방안을 썼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증여세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대책을 지금 네네. 강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사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네. 그만큼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5번째 대책을 강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정부 의도대로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여세를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양도세를 좀 낮춤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증여가 아닌 매도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 당정청 간의 어떤 그 의원
조합을 통해서 네. 조율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내부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부 반발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규제 완화와 규제 지속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 지금의 그 내부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심 경청 프로젝트라는 예. 것을 통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의 34%가 가장 큰 문제로 무엇을 지적했냐면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지적할 만큼 예.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부 반발 또는 좀 완화를 요청하는 것도 목소리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안정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를 좀 짚어주시고요. 그러면 그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좀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 입장에서 예.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든가 하는 네,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안정화가 아니고요. 시장의 안정화가 정부 입장에서 매물이 조금 시장에 나온 것을 원했다면 네. 오히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예. 결국은 시장의 안정화는 수급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노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지금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네, 네.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2년 반 내지 3년 동안 걸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 공급 확대라는 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사실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출구를 유도를 좀 해야 만들어 되는데. 주는 네. 것 이것이 시장의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텐데 예. 정부는 아직 그 세제를 통해서 조금은 그 세제 강화를 통해서 그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공급의 확대와 시장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예.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답답하실 분들이 이제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물은 없는데 집값은 오르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늘보다 어제가 가장 쌌다라고 하는 예. 소위 우픈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그 집단 감염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 같은 것들이 확대되면서 그리고 또 그 재정을 확대하면서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그렇죠. 좀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집단 면역이 되면 일정한 부분 또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의 실수요가 좀 더 그 소폭 폭발할 수 있는 오를 여지가 것이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소위 영끌이나 패닉바잉했던 많은 분들이 또 큰 문제를 부담을 안게 되는데. 안게 될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저는 좀 합당한 소비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얘기, 양도세 인상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